안녕하세요. 여기는 애팔라치안의 웨스트 버지니아 구간 인터스테이트 77번입니다. 조금 전에 라이브를 하다가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 가지고 일단은 중단을 하고 지금 녹화를 다시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년 6개월 만에 이제 캐나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육로와 항공 양쪽 다 지금 열렸고요. 근데 그 조건은 풀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15일이 2주가 지나야지만이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국을 한다 해도 백신을 맞지 않고 아니면은 백신을 맞은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관광 비자로 이제 들어오시려고 이제 그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전에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관광 비자라 해가지고 다 6개월이 다 보장됐던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아무런 그 의심이 없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이제 6개월짜리를 이제 받고 들어왔는데요. 어차피 이제 한국과 캐나다가 서로 비자 협정이 무비자 6개월을 관광비자로 허용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그 입국 심사관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여기서 관광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 기간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2주, 3주 이렇게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캐나다 들어올 때 지금 비자가 관광 비자가 목적이고 친인척 방문이 목적이고 이런 거에 한해서 이제 그 비자가 무비자가 6개월이 허용을 해주는 건데 이 사람이 만약에 들어올 때 그거와 상관없는 어떤 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 그 심사관들의 눈에 이렇게 포착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2주 정도 이제 주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그게 2주 받았다고 해서 뭐 캐나다로 다시 못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나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비행기 표 값이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번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이제 못하고 좀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아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부로 이제 입국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입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 입국이 가능해질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케이스를 보고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의 내피셜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어떤 관광 목적이 아닌 것들을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걸러내는 추세였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아마 많이 걸러질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안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짐을 꾸리거나 그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일단은 친인척 방문으로 관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은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 캐나다를 어떤 식으로 입국을 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가장 안전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히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학생 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판단해 가지고
학생 비자로 해서 들어와서 면허 따고 취업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전혀 학생 비자는 나이나 뭐 이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 60이 넘어도 다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학생 비자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학생 비자라고 하면은 어떤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정도 투자 안 하고 캐나다에서 이민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캐나다에서 이민이라면은 결국은 워크 퍼밋이에요. 그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워크 퍼밋이 이민의 시작과 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워크 퍼밋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전에도 LMIA를 통해서 받을 건가, 아니면은 그 학생 비자를 통해서 본인의 학생 비자나 아니면 배우자 학생 비자나 이제 이 둘 중에 이제 택하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월한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LMIA 상황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코비드 상황에서 LMIA는 이런 이제 그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지금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 업체들이 지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나다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런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쉽게 LMIA를 찾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그 LMIA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성으로 연결시키는가,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수한 LMIA로 이렇게 고용을 해주거나 이제 그런 것은 거의 99% 없습니다. 다 자기들의 이익과 연결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추세지. 다행히 그 중에서 괜찮은 고용주를 만나면은 그나마 행운인 거고요. 근데 결국은 LMI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99% 사업성을 가지고 그걸 접근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LMI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간의 요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맞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식이든 간에 갑과 을이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이 LMI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어차피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그 시간을 인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식당이나 이제 그런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주유소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뭐 현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LMI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뭐 현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트러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면허증을 따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 트럭 시장 LMI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 LMI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다 돈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게는 뭐 35,000불부터 25,000불까지 이제 요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트럭을 가지고 트럭 회사는 뭐 한국인들이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토론토에 뭐 하나 있기는 한데 한국인들이 하는 트럭 회사는 없고요, 아직.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 이제 트럭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그 LMI를 가지고 이제 그 사업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LMI 이제 잡어포를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 있고, 이제 운 좋게 이제 그렇지 않는 사업장을 찾는다면은 다행히 뭐 땡 잡는 꼴이 되는데,
예, 분명한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LMI를 여기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뭐 3만 불, 3만 5천 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LMI를 정상적으로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LMI를 해서 사람을 고용한다는 회사를 찾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2만 5천 불, 3만 불의 가치를 그 노력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뭐 봉사 문고리 잡듯이 어떻게 딱 했는데 거기서 해준다 이런 것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3만 불, 3만 5천 불이 거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그런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LMIA라는 것을 찾기는 이제 우리가 학생 비자가 아닌 가운데서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LMIA 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신분을 확보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트러커를 이제 원하는 신분만 확실하게 돼 있고 내가 오픈 비자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취업은 할 수 있어요. 초보자들도. 근데 그 신분이 확정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LMI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뭐 토론토에서 그 트럭 업체가 10,000개라 그러면은 그 LMI를 운영하는 회사는 뭐 1,000개가 될지 500개가 될지는 그건 몰라요. 그 중에서도 정당하게 정말 LMI를 통해서 인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회사는 거기서 또 0.1%가 될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토론토 쪽에서는 LMI를 가지고 있는 트럭 업체들이 오픈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만 해도 충분히 그것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 그냥 뭐 LMI 지원해 가지고 그 광고 나온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뒤에는 분명히 뭔가가 거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물론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이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러커들은 특히 이제 다른 업종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일단 면허증을 따야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허증을 따려면은 캐나다에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커 LMI는 한국에서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주공사나 그런 데서 트러커를 취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면허증을 여기 캐나다 와서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트럭 여러분들이 이제 뭐 캐나다 이제 북미에서 트러커를 하신다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캐나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요. 들어와서 면허증을 따야지만이 이제 그 다음부터 뭔가를 여러분들이 뭐 LMI를 찾든 RNIP로 가든지 AIPP를 가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면허증이 없는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뭐 고용주가 당장 LMI에 있는데 뭐 올 수 있냐 이런 건 없습니다. 거의 내가 너 면허증 딸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면허증 따가지고 오라.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면허증을 2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소한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업종이 이제 그 의료계나 이제 트럭 이거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제 필수 이것을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센셜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러커들은 전혀 이제 코로나 상황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더 바쁜 가운데 지금 트럭 회사들도 지금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오늘 면허증 따면 바로 그 뒷날 하이어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캐나다는 약간 이제 조금 더 느슨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캐나다도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화돼 가면서
그동안에 일시적으로 이제 또 트럭 쪽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본래의 직업으로 또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인력난들이 이제 갈수록 좀 심화가 될 거고요. 예, 트럭을 한다 해서 바로 또 트럭과 인력들이 그렇게 바로바로 공급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면허증을 따는 기간도 분명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면허증을 따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LMIA는 쉽지 않다는 것만 아시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든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오픈 비자를 확보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다른 어플라이를 해보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LMI를 처음부터 찾는 것보다는 더 쉽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똑같은 정보를 줘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더 자세한 것들은 학생 비자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궁금하면은 제 카톡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은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이상은 더 디테일하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시도를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그것들을 잘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올리질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뭐 별다른 뭐 상황이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꾸준히 개의치 않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지금 유학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지금 그 면허를 따고 취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멈춰서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 지금 계속 진행돼 있고 토론토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생방송을 하려다가 방송 상태가 부르지 못해서 제가 이 영상으로 다시 녹화를 해서 대충 말씀드린 거니까 또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또 이렇게 나눠서 계속 영상을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름에는 색깔이 이 녹색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애팔라치안에서. 그래서 맨날 그게 그거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가을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올 가을, 겨울 또다시 이제 아름다운 이 애팔라치안의 또 영상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또 계속 이어나갈 겠습니다. 오랜만에 말하니까 막 좀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시고요.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애팔라치안 인터스테이트 77번 웨스트 버지니아를 막 벗어나서 방금 전에 이제 그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에 들어왔고요. 여기 이제 애팔라치안 이제 버지니아 구간에 약 100km만 가면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러브스에 가가지고 주유를 하고 계속 이제 플로리다 템파 마지막 목적지 템파를 향해서 오늘 또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어포인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직 여기서 가는 그 키로수는 약 한 800km 정도 남아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캐나다에서 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해피트럭커였습니다.